게임의 룰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방식으로 계속 게임을 하고 계신 거죠. 쿨하게 정답이란 건 AI한테 줘버리자라는 거죠. 내 사고방식에 따라 어떤 사람은 훨씬 더 뛰어난 인류로 진화해 나가는 거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이제는 스스로 질문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이란 건 이젠 없다. 어제 정답이었던 게 오늘은 오답이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경영혁신을 화두로 글 쓰고 책 쓰고 자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과 세일즈, 리더십과 조직문화, 디지털과 AI를 아울러서 그런 일들을 즐겁고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AI가 나왔잖아요. AI를 기반에 깔고 내 일과 내 삶의 행복한 경영혁신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안에서 시작된 책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즈니스 현장에서 많은 CEO 그리고 비즈니스 리더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가만 보니까 AI라는 게 나오면서 내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을까? 내가 과연 온전히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의 근원이 또 뭐냐? 좀 더 내려가 보니까 게임의 룰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방식으로 계속 게임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경기의 규칙이 바뀌었는데 과거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경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게임을 했었냐? 누가 정답을 빨리 찾아오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을 빨리 잘 찾아오는 사람이 인재였다고요. 근데 이제 AI가 나오면서 그런 일들을 너무나 빨리 너무나 잘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좀 사고를 바꿀 필요가 있다. 생각의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쿨하게 정답이란 건 이 AI한테 줘버리자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인간은 뭘 하는 거냐? 우리 인간은 질문을 통해서 이런 AI를 잘 리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인간 이런 화두를 책에 담아 썼습니다. 우리가 왜 절망감을 느끼냐, 왜 무력감을 느끼냐 잘 생각해보면 F1 레이싱카가 우리와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되면 과연 누가 이길까라는 겁니다. 당연히 F1 슈퍼카가 압도적으로 우리 인간보다 빠를 겁니다. 우리가 무력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런 자동차랑 자꾸 달리기 시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답을 잘 찾아오는 AI만큼이나 F1 레이싱카랑 경주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F1 레이싱카를 잘 운전하는 게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슈퍼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하는 건 결국 운전하는 사람의 몫이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의 역할이라고요. 그럼 우리 AI도 똑같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AI를 잘 활용할까? 그 방향 설계를 잘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중요한 이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로 시선을 조금 옮긴다면 전혀 절망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디지털 세상으로 많이 바뀌면서 일종의 예산 문제, 빈부격차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 때문에 격차들이 생겼다고요. 예를 들면 누구는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누구는 스마트폰을 못 써요. 누구는 노트북을 쓸 수 있는데 누구는 못 써요. 누구에게는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통신망이 갖춰져 있는데 누구는 못 써요. 자,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었냐? 스마트폰 지급하고요. 디지털 패드 지급하고요. 와이파이 통신망 깔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해결이 가능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 지능 격차라는 건 뭐냐?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돈이 있냐 없냐, 예산이 많냐 부족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군요. 어떤 사람들은 AI를 잘 써가지고 내 뇌의 능력을 훨씬 더 확장시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지금 N이라면 N 플러스 1, 하나의 더 높은 차원으로 내 능력을 확장시키는 거죠. 근데 똑같은 AI를 쓰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을 아무런 비판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받아 적기만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내 생각하는 사고 능력이 퇴화되는 거죠. 내 사고방식에 따라, 내가 선택하는 사고의 방식에 따라 어떤 사람은 훨씬 더 뛰어난 인류로 진화해 나가는 거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환경의 문제냐? 그렇다고 이제 보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선택한 진화와 도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제는 스스로 질문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I란 날개를 달고 내 일을 보다 더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AI가 만들어내는 결과값, 그 출력값들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계속 AI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이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때? 저런 관점으로 보면 이건 또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아이디어와 같이 또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내 질문 근육들을 키우는 거죠. 우리 헬스클럽 가가지고 열심히 근육 키우시면 땀 나는 것처럼 우리 뇌에 땀이 많이 흐르게 열심히 근육을 키우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질문 안에 대답이 있으니까요. 책에도 교육 파트 한 꼭지 글을 넣어 놓긴 했었는데요.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바뀌기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느냐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것도 교육 제도 차원보다 좀 더 시선을 확장해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 문화권에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유교라는 건 뭐냐면 정답이 정해져 있는 철학이라고요. 예를 들어 군군 신신 부부자자 이런 말 있잖아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해.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해.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린 긍정적인 관점으로 일체 질문 없이 일체 회의 없이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일종의 위계 이런 것들을 고착화시키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역동적인 세상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혼란스러울 때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과거 시절에는 나름의 효용이 있었지만 지금은 유연해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철학, 시선,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힘들 수밖에 없다. 그게 먼저 바뀌어야 교육이란 것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란 건 이젠 없다. 어제 정답이었던 게 오늘은 오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리더 관점에서도 내가 틀릴 수도 있다. 항상 그런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부분. 그래서 이제 유교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불교 또는 이제 노자 철학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AI 시대에 좀 더 잘 맞는,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지혜와 통찰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